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우 지수만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간밤 미증시였는데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크게 올라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CPI인데요. CPI가 과연 어떻게 나와줄 것인가? 이 부분을 또다시 경계감이 몰리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대 인플레는 4.4%가량으로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신혼경색이 시작됐다,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전일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오늘 양시장 흐름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511.44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0.49% 낮게 출발하면서 838.14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개장 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불안감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종목들 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HD 현대 건설 기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HD 현대 인프라나 여러 가지 건설 기계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어떤 유럽 지역 쪽에서의 경기 둔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 또 예상치가 낮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건설 기계 쪽에서의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 북미는 당연히 베이스로 지금 깔고 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그 직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건설기 일봉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주로서 계속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을 1분기 때 한 800억을 기록했는데 그 올해의 영업이익 목표 주가를 거의 40%까지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HD 현대 건설 기계에 대한 관심은 그 주가가 어제 또 떨어졌을 때는 또 오늘 약간 조정 받는다고 했을 때도 저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여러 가지 좀 우려감이 좀 있는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나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하향 조정에 따른 약간 피크아웃 우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 그리고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HD 현대 건설기기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도 쪽이죠. 인도 쪽에서의 인도 정부도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이 HD 현대 건설기계가 인도 쪽에 진출하면서 거기서 다변했던 점을 봤을 때는 인도 법인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쪽에서의 매출 부분도 올해는 기대를 크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은 비중은 큰 상황이고 주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이 항상 중국과 연관이 돼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어떤 그 북미, 유럽, 다른 국가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다변화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미국 쪽이나 북미 쪽에서 이제 수요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요 다음으로는 또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제조업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증시 어떤 제조업체라고 보다도 약간 좀 의료기기라기도 뭐하고 약간 그 제약 종목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바로 TN에 대한 종목인데요. TNL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말씀해드린 수분제죠. 뭐 반짝과 같은 이런 어떤 이 의료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TNL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좀 매수 관점 들어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잘 가고 있지만 급격한 어떤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시장이 지금도 뭐 변동성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변동성에 의한 주가의 리스크는 굉장히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드름 패치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신규 제품들에 대한 생산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생산에 대한 확대 부분은 역시 수요가 많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여드름 패치 캐파 같은 경우가 2021년에 500억 그리고 2022년 75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그러니까 2년 전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지금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기존 지역에서의 매출도 긍정적이지만은 신규 수출 국가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 TNL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NL의 미국 쪽에서의 가장 큰 매출처가 바로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인데, 미국의 이 히어로 코스메틱이 이 미국의 이 편의점 업체죠. 이 처치앤 드와이스한테 인수가 됐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CVS, 그러니까 편의점, 미국 쪽에서 편의점 쪽에서의 납품 부분도 수월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TNL의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 니들, 여성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도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수분제, 창상 피부제라기보다도 이 피부 쪽과 관련된 이 상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TNL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였고요. 두 번째로는 TNL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는데, 자, 차장님 잠시 후에 저희 개장 시황하면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사 두 가지 종목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D 현대건설기계 예상 체결가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0.61%가량 상승폭 나오면서 65,9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TNL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NL 예상 체결가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48,000원 출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지으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0.79% 하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은 나란히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표정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네이버는 각각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1% 가까운 상승폭 오늘도 좀 나타내 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출발, 현대차와 기아는 나란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나란히 2.8%가량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도 1.4%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는 각각 상승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6%,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 표정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나란히 하락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0.11% 하락 흐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있는 만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양 지수 모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우리 증시 양 시장 조금 표정이 엇갈리면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증시 구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32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서 에코프로 BM 공매도 가능 수량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코스닥에서 어떤 흐름 보여주는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03% 약보합 출발하고요. 2,512.18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코스닥도 0.08% 약보합 출발합니다. 841포인트 선에서 오늘 코스닥 출발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동향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떤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보고 계신데 코스피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대형주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셀업체들 괜찮고요. SK이노베이션도 역시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역시 좋네요. 네이버 1.45% 상승불 켜주고 있고 카카오도 0.5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쪽도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가량, 셀트리온 2.89% 최근 조정 나왔던 것에 상쇄해서 상승폭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장비는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표정 좋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닥, 에코프로, LNF 모두 좀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 관련주들 오늘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제약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3.5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1% 가까운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코스닥까지 살펴보고 계신데요. 전반적인 수급 동향은 어떤지 계속해서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 뭐 장 초반입니다만은 외국인들 약하게 코스닥을 팔고 있고요. 198억 정도 순 매도를 했죠. 선물 쪽에서도 지금 986개 이렇게 팔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나 코스닥 장 초반에 약세를 좀 이겨내면서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상승 반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사실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공매도 수량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순매수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순매수에 속지는 말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매도를 미리 쳐놓은 거를 환수하는 그런 물량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도 지금 뭐 크게 사지도 크게 팔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 하이닉스도 크게 사지도 크게 팔지도 않는 분위기. 그것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순매수가 186억 순매수밖에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선물 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고 제가 오전에 그 아침에 증시 8에서 네이버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뭐 3%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수준 이상으로 주가가 뭐 실적이 잘 나오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어제 또 이제 문제가 됐던 회사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캠이라고 IT 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실적 추정을 너무 낮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NH증권의 어떤 애널리스트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을 75%나 끌어올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반 정도로 반토막 난다고 지금 추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엉터리 실적 추정 이런 게 좀 없어져야지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신뢰도도 좀 올라갈 텐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을 너무 안 좋게 반영해서 미리 내려갔다가
어제 막 튀는 거예요. 7% 넘게 튀었잖아요. 장이 코스닥이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만은 7% 넘게 이렇게 튀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3% 어제도 많이 좀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카카오하고 저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차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카카오하고도 오늘 당장에 차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추정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가끔씩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안 좋게 본다든지 너무 좋게 보는 거는 좀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수는 크게 뭐 재미는 없습니다. 코스피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은 다시 마이너스권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오늘 전문가분한테도 좀 묻고 싶은 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시금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서 개장 시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다시 뵙습니다. 네. 네, 지금 개장 시황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개장 시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거래량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좀 뭐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힘든 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뭐 개별 종목에 좀 주목했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증시 전체적으로 의미를 찾는 부분은 좀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뭐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이 네이버를 제외하면은 큰 폭의 등락폭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나마 좀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세트론 그룹주들 뭐 이런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걸 봤을 때 뭐 아직까지도 좀 우리나라 어떤 대형주들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밑에 나와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또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 나타내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오늘 장은 좀 그 불안한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이메일은 뭐 크랩부터 뭐 현대백화점 뭐 실적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서는 좀 차분히 지켜보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BM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톤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뭐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방향성도 좀 약간은 좀 달리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에코프로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은 어떤 매도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힘이 드는 현재 상황이죠. 뭐 밸류는 말씀을 다 드렸죠. 아니, 다 아시겠죠.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고평가에 의한 이 매도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2년 후죠. 2025년까지 이 에코프로 BM의 어떤 주당 순위 봤을 때도 연평 거의 60%까지 이상은 올라갈 거라는 부분은 누구도 그 의심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틀리죠. 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몇 년째 실적을 앞당겼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밸류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뭐 수급이나 어떤 유동성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떨어졌을 때 투자하기는 하향되면서 주가 떨어졌을 때 결국은 사는 주체가 이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를 하면서
거의 뭐 이제 5월달 뭐 일주일 좀 넘었는데 거의 에코프로가 10순매수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뭐 들어가는 부분은 물론 이제 가치로 봤을 때 괜찮지만은 이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이제 힘을 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봐야 될까?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오늘 주가도 좋습니다. 셀트리온 저는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은 지난 뭐 감사 보고서도 뭐 그렇지만은 저는 대형주 위주로 좀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셀트리온은 그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저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이제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잘 개발을 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 파이프라인, 뭐 품목화 신청도 전반 줄줄이 지금 대기가 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좀 이 업종별로 좀 차별을 했어. 그러니까 성장주라기보다도 이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AI 뭐 이런 관련 이런 업종 대비해서 이 소외됐던 게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 관점에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대장주들은 포트 좀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 공매도 수량마저 부족하다. 이 부분 이성웅 차장님께서 짚어주셨고, 셀트리온 그룹주 역시도 짚어봤는데 이슈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종이 소외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그런 순환매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해서 지금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 좀 사료주들, 곡물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설탕 관련주들도 뭐 대한제당 이런 종목들 강하고요. 페베토리 관련주들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흐름 짚어주시죠. 우선은 뭐 사료주들은 어떻게 보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뭐 이렇게 곡물 협정이나 뭐 이 중단에 대한 가능성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어떤 지금 곡물 수출에 대한 부분에 뭐 러시아 쪽에서의 판단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뭐 이 설탕 가격이나 이런 상승 부분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몇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저는 아직까지는 이 전쟁 테마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이 매수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말씀하셨듯이 이제 페베토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사료주들 대비해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페베토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도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정부 정책적인 상황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페베토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업들은 예전보다도 기업이 더 많아졌죠.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페베토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 여러 대기업 그 전에 어떤 배터리 기업의 페베토리 사업에 진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료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좀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성욱 차장님께서는 사료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히려 폐배터리 쪽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위메이드 맥스 실적 발표하는데 이 두 개 종목들은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지도 함께 들어볼까요? 우선은 뭐 이메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저는 이제 그 기업 가치로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메이드가 어떤 이제 콘솔 게임이나 이 게임에 대한 이 가치로만 접근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메이드에 대한 그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주가 사는 부분이 이 본업 실적으로만 이 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메이드 그룹주들의 그 어떤 그런 실적보다도 뭐 다른 뭐 위믹스나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이벤트에도 이 주가가 반응하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어떤 그 대응하는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좀 지켜봐도 그거에 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분은 좀 그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오늘 실적 발표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 두 개 종목들 바라보면 좋을지까지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매수 관점은 유효하나 보수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코스피 0.19%, 코스닥은 0.37%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짚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참 어렵게 또 흘러갑니다, 본부장님.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수도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 특히 코스닥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개장 시황 간단히 좀 들어보고요. 특히 좀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 네이버가 좀 눈에 띄네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미국장에서도 약간의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슈거플레이션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금리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가뜩이나 가용 소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음식료 가격을 좀 인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의 약간의 좀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은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상위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일단 조금 뭐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일단은 움직임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수가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자금력이 다른 섹터로 조금씩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수급의 흐름들을 추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약간의 좀 기대감이 생성이 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규제가 전폭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으면 조금은 상방이 좀 제한된 부분에 좀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 라인인 22만 8천 원 라인에서 23만 원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다른 부분들을 다 떠나서 이 하락을 시작을 했었던 가장 초반 부분의 이슈가 정부의 좀 강력한 규제였거든요. 해당 부분에서 4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이런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기업의 이런 자체적인 실적들의 개선, 뭐 물론 두 자릿수도 아니고 컨센서스보다 약간 상회한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인수 효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실질적인 이런 좀 결과치가 나오는 것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로봇주들 탄력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2차 전지, 특히 코스닥 2차 전지들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계속해서 뭐 공매도 수량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도 좀 크게 흔들리고 있고 LNF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깜짝 반등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상단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나치게 좀 맹목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과 함께 종목들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자,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관련해서도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네요. 네이버 오늘 뭐 예고편으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까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이었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으로는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모두 올라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포스코 엠텍 이렇게 5개 종목이 있는데 오늘 코스닥에서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할 얘기가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씩 만나봤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네이버 앞서서 뭐 살펴주셨습니다만 네이버가 첫 번째로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이 5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기대감이 또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중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좀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컨센서스를 일부 좀 상회를 했었죠. 뭐 정유 부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정제 마진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업황이 다소 좋아지지 않더라도 사실 제한적이다라는 평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증권가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정유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뭐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에스테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해당 부분들로 마진율을 조금 개선했던 부분들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 이제 생산 단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조금의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금 선방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배터리 쪽이죠. SK온에 대한 실적 자체가 2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흑자 전환도 2분기 내에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IRA 법안, 세부 법안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고요. 또 이제 뭐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기타 공장에 대한 가동률 자체도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이 또 마진율 부분을 상당히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턴어라운드가 직접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관련주들이 있는 상황이죠. 뭐 SDI 같은 경우는 뭐 TCC 스틸이라든지 상신 EDP 같은 이런 종목군들로 바로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인데, SK온과 연결된 종목군들은 사실 뭐 주요 고객사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완벽한 뭐 관련주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 자체가 이노베이션 자체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대형주이지만 해당 부분이 오히려 주가의 탄력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증권가의 목표가가 22만 원에서 23만 원대 유지하는 이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부분보다는 상방이 한 20%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차트적인 위치가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초반 부분에서 이평선이 한번 조금 단기평선들이 약간 무너진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21선 올라탄 부분이라 충분히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유효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8에서 SK온 이야기 했거든요. 정유화학 부문, 배터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특히 배터리 부문에서의 모아지고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IRA 관련해서 마진율 개선으로 실적 좋아질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상당히 괜찮아요. 3거래일 연속으로, 특히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4%가량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SK이노베이션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LNF, 포스코엠텍 이렇게 5개 종목이었는데 자, 이 중에서 좀 걱정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좀 기대감들이 있었고 해당 부분에서 주가의 급등력이 나왔다가 되돌림을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2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피하 주사 관련된 부분은 또 자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C에 대한 이런 판매량이라든지 점유율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상당 부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투신 부분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에 대한 일단은 점유율들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주도 섹터로 바이오주 섹터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CDMO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로 또 단기 수급이 좀 강력하게 쏠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미국장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정진 회장이 오늘 또 혼외자 관련된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또 이제 이런 회사의 경영 부분에서 조금 더 의지를 다지는 이런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충분히 이런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좀 소외를 받다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조금 역행하는 이제 역으로 다시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이 주가의 한 20-30%는 좀 충분히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장기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이런 이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전고점 돌파해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표정 상당히 괜찮은데 단기적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림이 크게 나왔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었고 하지만 셀트리온에는 이게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램시마가 있죠. 실적 기대감 끌어올리고 있고 최근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면서 주가 오늘도 함께 탄력 받아주고 있는 모습.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도 주목하시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시간 특징주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봤는데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오늘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은 선익시스템입니다. 오늘 흐름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장에서 5% 넘는 상승폭이 나와줬어요. 최근에 좀 OLED가 화두긴 화두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그런가요? 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일단은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선익시스템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기 전에도 좀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지금도 좀 자리적인 부분이나 단기 조정이 나온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가의 하락력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OLED에 대한 수요도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조 단위의 이런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 LG전자까지 얘기가 나왔었지만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조금은 이런 5년을 좀 지연하는 이런 이벤트가 좀 있었죠. 자금력 부분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러한 대기업들이 관련된 부분에서 OLED에 대한 이런 수요를 확대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니 OLED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8세대 이후에 이런 OLED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뭐 애플에서 채택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을 하나씩 설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고 해당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관련된 수요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은 뭐 이런 XR 기기라든지 MR 기기에 따라서 사실 평가들이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마 해당 부분들은 계속적인 기기 개발과 좀 수요도들이 확대가 되는 기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미니 OLED 관련된 수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글라스들을 좀 가까이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수요도들을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기기들이 나왔을 때마다도 사실 기대감이 퍼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애플의 회사채 발행 이슈로 애플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선익시스템 오히려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는 우리가 따라간다는 관점으로 지켜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익시스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가격 전략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35,500원 라인부터 37,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더 위도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시장에서 불안함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약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한 1% 더 하락한 31,15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당 종목의 매수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상승력이 나올 때 해당 종목은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약간 홀딩 전략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로 4만 원 부분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모멘텀들이 제대로 좀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히 48,000원대도 도달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을 매수 매도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해당 종목이 좀 강력하게 상한가로 갈 때는 좀 꼬리를 크게 만들지는 않지만 해당 부분이 뭐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상승률이 나왔을 때 눌림 현상이 나오면 생각보다 좀 꼬리를 많이 만드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호가창 자체가 그렇게 두텁지는 않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상당 부분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급등력이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해당 종목을 좀 추정 매매를 하시자라는 관점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좀 짧게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 뭐 애플이라든지 소니에 대한 이런 기기들 전부 다 오픈이 되고 삼성전자의 MR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 주가 전고점 이상으로 잡으셔도 무방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1,5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마러 종목은 바로 신송홀딩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곡물주, 사료주들 다시금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신송홀딩스도 전일장에서 두 자릿수 넘는 상승폭 보여줬어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이 종목을 저번 주에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뭐 그 이후로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천연가스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뭐 사료곡물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아주 잠깐 상승력이 나오다가 좀 눌림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속보로도 이런 협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연휴 기간 때 이런 좀 주먹 다짐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사실 관련된 부분으로 전거래에 좀 급등이 나왔고요. 사료곡물 쪽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단기적인 이벤트도 있지만 충분히 기후 변화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설탕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부분도 뭐 인도에서 수출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도 있지만 또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의 이런 수확 시기들이 강우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지연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가 충분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는 7년 내에 슈퍼 엘니뇨 현상이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이제 또 가시화가 되면 또 곡물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협정 관련된 부분들이 종료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좀 뉴스 하나하나마다 좀 단기적인 급등력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눌림이 나올 때 접근을 하시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단기 평선들 깨지 않고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자회사 중에서 곡물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공급망 이슈가 생기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사실 국가라든지 대기업들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해당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 기업이 굉장히 조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신송 강장이라든지 또 이런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해당 종목이 5,000원대부터 19,350원까지 상승력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고 과거에도 좀 대장 역할들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에 비해서 상승력이 워낙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부분에서 좀 물량을 소화하면서 급등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추가 상승력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해당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송홀딩스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신송홀딩스는 단기 접근이 유효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8,350원부터 8,550원까지 좀 분할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올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어서 뭐 현재부터 좀 접근하셔도 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목표 주가 9,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거래를 거의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가 상향을 해서
1,500원까지 그 부분까지 언저리 오시면 수익 실현 또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에는 6,6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당 가격대까지 빠지면 아직까지는 이런 뭐 라니냐 효과라든지 기타 뭐 엘니뇨 효과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해당 가격까지 눌리게 되면 손절보다는 일단 좀 물량을 확보를 해보시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 지금 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큽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올해 엘니뇨 현상,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현상도 함께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또 한 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신성홀딩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500원까지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마로 종목들까지 저희가 선익 시스템, 신성홀딩스 두 종목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특징주에 이어서 이렇게 따라가마로 종목들 분석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가 0.49%, 코스닥은 1.19%까지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